오늘 배울 부분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자, 이 나머지 정리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B라고 하는 식을 A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생기고 나머지가 R이 생긴다라면은 여기서 검산식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지, 그지? 어떤 검산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 B는 A 곱하기 Q 더하기 R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검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녀석은 항등식이었어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볼 것은, 나머지 정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정리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볼 것은 몫이 뭔지를 찾지 않고 바로 나머지를 찾아내는 식의 풀이를 할 거예요. 몫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눴을 때 몫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가 뭔지는 바로 찾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거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에 플러스, 자, 이렇게 안 하고, 자, fx라고 하는 녀석을 선생님 한번 나눠볼게요. x 빼기 2로 나눠볼게요. 자, 몫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몫이 q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때 나머지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검산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 fx다라고 얘기하는 녀석이 x-2 곱하기 q 플러스 r이다라고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구조가 되게 이런 검산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이건 항등식입니다.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나머지죠. 몫이 중요하지 않은 나머지를 찾고 싶은 거지. 그때 우리가 해주는 짓이 양변에 x에 2를 대입한다라는 거예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x를 대입하든 간에 항상 참이지, 그지? 그래서 양변에 x에 2를 대입을 해준다면 f2는 이 되고요. 요거 싹 다 0으로 사라지고 나머지다가 나와요. 나머지가 뿅 하고 나타나는 풀이. 이게 바로 이제 나머지 정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누셈을 하지 않고 다음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성질을 나머지 정리다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1번 성질부터 보도록 하면은요. 자, fx를, 자, 적으세요.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 알파와 같다 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자, 그 녀석은 이제 여기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준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볼게요.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고자 할 때예요. 그죠?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fx의 x자리에다가 요 2를 대입한 그게 나머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고급지게 쓴 게 바로 요 내용이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나누는 수 있잖아요. 나누는 수가 는영이 되게 만드는 그 x는 2 같은 것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돼요. 여긴 나누는 수가 는영이 되게 만드는 x가 알파기 때문에 f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자, fx를 1차식 자,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자, 위에 있는 적혀 있는 거랑의 차이는 뭐냐면, 위에 적혀 있는 건 x의 개수가 항상 1이지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x의 개수가 1이 아닌 숫자가 있을 때예요. 자, 그때의 나머지를 바로 구해라 라고 하면 f 속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을 해주면 걔가 곧 나머지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에서 나누는 수가 는영이 되게 만드는 x는 알파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된다는 것처럼 여기도 나누는 수가 ax 플러스 b일 때 얘가 는0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이 x의 값을 fx에다가 대입한 것이 나머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저것도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볼게요. fx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2x 마이너스 1로 나눴어요. 그러면 그때 몫이 q가 생기고 나머지가 r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항등식이 생기느냐? fx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2x-1 곱하기 q 플러스 r이다가 생겨요. 그치? 그랬을 때 나누는 수가 는영이 되게 만드는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을 해보면 f2분의 1 는이 되고 여기 2분의 1 넣으면 얘 0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와 똑같아진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다라는 거지. 그래서 함수값으로 나머지를 찾자.
몫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함수값으로 나머지를 찾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선생님 전화 한 통만 받고 올게. 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를 fx에다 대입하면 나머지가 뿅 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나누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누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이점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나머지 정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요렇게 요 두 녀석을 우리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F 속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K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받았어. 문제에서 F 속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K가 나왔다 라고 하는 녀석을 받았으면 이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반대로 생각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K다 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 싶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기 싫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기도 한다라는 거야. 반대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인수정리 갑니다.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는 이제 어떤 상황을 인수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다 괄호 열고 나머지가 0일 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가 있어요? 나누어 떨어질 때. 이 표현이 바로 인수정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한번 여기 선생님이 계속 쓰지만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fx다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x-3으로 나누었대요. 그때 몫이 q고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나머지가 0이 돼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어떤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냐? fx다라고 하는 게 x-3 곱하기 q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거지. 그치? 더하기 0은 생략이지. 그치? 자, 근데 이게 마치 어떤 거 한 것과 같다? 인수분해 한 것과 같다. 인수분해 한 것과 같다 라는 설명이야. 그치? x-3으로 나누었는데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fx의 인수 중에 x-3이 반드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지. 그치? 이것을 인수정리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수정리가 성립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 것은 자,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f알파는 0이다. 자, 요걸 첫 번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이것에 이제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데요. 자, 두 번째는 요거 앞뒤가 바뀐 상황이에요. 앞뒤가. 자, f알파가 0이면 그러면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fx에 대해서 다음은 모두 fa는 0임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2번 자, 2번에 있는 1번에는 어떤 것을 채워야 되느냐? 지금 2번이 얘기하는 게 이 밑에 있는 것들에서 fa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에 다른 표현 이다라고 해서 그 밑에 4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어 주시냐? 자,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는 멘트를 받으면 f알파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fx는 x-알파로 나누면 똑같은 말인데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알파라고 적어야겠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f알파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하는 표현도 f알파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거야.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x-알파다라고 하는 인수가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는 요렇게 된다 이 얘기잖아. 요렇게 된다. 그지?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랑 똑같은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fx는 x-알파 곱하기 qx 라고 하는 이 식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요 식이죠. 요 식. 선생님이 지금 숫자를 x-3이다라고 줘서 그렇지 사실 x-알파다라고 줬을 때 요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f-알파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조립제법. 야, 조립제법 진짜 중요해. 별표 왕별표 치세요. 조립제법을 할 줄 모른다? 대학 가는 거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요. 니네 이제 앞으로 뭐를 할 거냐면은 앞으로 이 뒤에서 인수분해 배울 거거든요. 바로 넘어가면 인수분해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3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은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요. 인수분해 공식보다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배우도록 할 건데 당장은 조립제법이다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의 그 용도로 쓰이지는 않아요. 조립제법이다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배우냐면 자, 조립제법은 요것의 용도가 지금 당장 요 페이지에서는요. 나눗셈을 직접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나눗셈을 직접 하지 않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바로 전 페이지까지만 하더라도 다항식의 나눗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때요. 다항식의 나눗셈 어떻게 했어요? 뭐 3x제곱 플러스 6x-9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뭐 x-1로 나눠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누기 기호 쓰고 여기다가 뭐 3x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눴잖아요. 그죠? 여기다 막 나란히 뭐 3x제곱에 마이너스 3x 들어가지고 빼가지고 뭐 9x 마이너스 9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나누어 떨어져! 소름 돋네? 자, 여기다 더하기 9 해가지고 뭐 9x-9 해가지고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목과 나머지를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얼마나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어야 되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조립제법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할 겁니다.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은요. 나눗셈을 지금 이 나누기 기호를 절대로 직접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조립제법의 순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있습니다. 자, 조립제법 순서 1번 개수를 적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나누는 수는 0을 만족시키는 x를 적고 첫 개수를 내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제 진짜로 조립제법을 한번 사용해 주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2번에서의 x와 개수를 곱하고 올린다. 곱하고 올린다. 그 다음에 4번은 2번부터 3번까지를 반복한다. 자, 이게 조립제법의 순서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도대체 저 인간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그죠? 우리가 한번 진짜로 나누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고 볼게요. 자, 예제를 하나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자, 지금부터 x 마이너스 2로 나눌 건데 아니 선생님 조립제법 가르쳐 준다면서요. 지금 칠판에 적은 건 우리가 전 페이지까지 배웠던 그거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고 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립제법 풀어줄 건데 얘랑 비교했을 때 조립제법이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라고.
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에 의하면은 여기 대가리 똑같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3x 제곱 적어줬어야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합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자, 6x 제곱 이렇게 되고요. 위에서 아래 뺐죠? 뺍니다. 그러면은 5x 제곱 되고 마이너스 4x 한 칸 내리고, 그 다음에 더하기 5x 적어주면은 5x 제곱 마이너스 10x 되고, 빼주면 6x 마이너스 3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6 적어주면은 6x 마이너스 12가 되고, 빼주면 9가 됐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것을 몫이다 라고 하고요, 요 아래 적혀 있는 것을 나머지다 라고 할 수 있었지, 그지? 자,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선생님이 조립제법으로 풀어볼 거야. 자, 조립제법 1단계 개수를 적는다. 여기 지금 개수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게 개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넉넉하게, 자,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 숫자만 적는 거예요. 숫자만. 그리고 그 전까지 나누기가 위에다가 씌웠다면은 지금부터 이 조립제법은 밑으로 씌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수가 x-2인데 x-2가 0이 되게 만드는 x의 값,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적어야 되는데 x는 2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x를, 이것을 만족시키는 x를 적고 첫 개수를 내린다 라고 써있죠. 자, 3을 내릴게요. 여기로 이렇게 내립니다. 자, 3단계 2에서의 x와 개수를 곱하고 올린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얘랑 곱해서 올립니다. 6. 자, 그 다음 더하세요. 5. 여기선 뺐죠. 여기선 더하는 거야. 5. 자, 그 다음에 반복한다. 2랑 5랑 곱해주면 10. 더하세요. 6. 2랑 6이랑 곱해주면 12. 더하세요. 9. 끝까지 갔을 때 마지막 한 칸을 이렇게 가두세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만들어진 녀석이 몫이고 여기 만들어진 녀석이 나머지인데, 이 몫을 뒤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다라고 하면 몫은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나오고, 나머지는 여기 갇혀있는 녀석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9다라고 해주면 똑같죠. 이게 훨 빠르죠.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선생님 이거 알아? 몰라? 그래? 수학? 그래?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의 확장. 자, 근데 조립제법이다라고 하는 게 친구들아 엄청나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치명적인 단점. 그건 바로 아까 했던 것처럼 나누는 수 있잖아요. 나누기 머시기가 됐을 때 x-2처럼 조립제법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단점이지, 단점은 x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다 이거야. x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머시기 나누기 x-2는 가능. 근데 머시기 나누기 2x-1은 불가능. 요건 불가능이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은 요 단점을 그냥 그대로 안고 문제에서 얘만 나오기를 하늘에 빌면서, 요즘은 또 이 빈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또 민감하죠. 그죠? 기도가 좀 민감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x-2처럼 x의 개수가 1이 나오는 나누는 수만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시험 대비를 할 순 없잖아요. 이런 게 나왔어도 우린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고 싶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는지가 조립제법의 확장입니다. x의 개수가 1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해주는 방법.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2x 마이너스 1을 한 것과 그 다음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것의 차이가 어떻게 생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봐봐. 나누어지는 수는 동일하지. 근데 나누는 수가 얜 2x 마이너스 1이고 얜 x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뭐는 동일해? 얘가 는영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이 얘도 2분의 1로 얘도 2분의 1로 그건 동일해.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위에 있는 녀석을 나누기를 실제로 했다라고 했을 때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가 R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게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더하기 나머지가 된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잘 봐라. 여기 뒤에 있는 이 괄호를 괄호 속에 있는 녀석을 2분의 1로 묶어볼게요. 2분의 1로 묶어보면 뭐가 또 만들어져요? x 마이너스 2로 묶어볼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에 곱하기 2로 묶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 qx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이게 뭐야? 지금 여기서 단순히 이 안에 있는 걸 2로 묶었을 뿐이니까 위에 식과 아래 식은 동일한데 위에 식이 지금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녀석을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식이야. 그치? 그러면 지금 봐봐라.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랑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차이가 엄청 크냐? 그건 또 아니야. 그치?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냐? 2x-1로 나눴을 때의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일 때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2qx고 나머지가 r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로 나누는 수가 지금 곱하기 2분의 1배가 됐죠? 나누는 수가 곱하기 2분의 1배가 되면 몫은 여기서 1로 곱하기 2배가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라고 하는 녀석을 깨달으면 좋은 거야. 이걸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릴제법을 예를 사용해 줘야 될 때 이 조릴제법으로 위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아래에 있는 문제 풀듯이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이걸 깨달으면. 그래서 지금 나누는 수의 배수의 역수배가 됩니다. 몫이 항상. 그래서 나누는 수가 예를 들어 지금은 2분의 1배가 됐는데 나누는 수가 3배가 됐으면 몫은 3분의 1배가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알겠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요거를 깨달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줄게요. 1번, 2번 두 가지 적읍시다. 자, 1번 보도록 하시면 자,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뭐랑 똑같냐?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에 자 봐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는 수가 몇 배가 됐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이게 목적이잖아. 개수가 1로 나누기를 하자는 게 목적이잖아. 그지? 근데 이 나누는 수랑 이 나누는 수랑 지금 a배. 그치?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구하기 편한 거에 a배지. 곱하기 a를 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몫에는 곱하기 a분의 1배를 해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동일하다 이거야. 동일하다. 나머진 변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연습 하나만 해보자. 선생님이 연습 하나 시켜줄게.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은 문제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나누기 2x 플러스 6으로 하라는 문제를 받았어. 니네가 실제로 받은 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거 물론 직접 나눠도 돼요.
직접 나눠도 돼요. 그 나누기를 세로로 써가지고. 근데 그러기 싫고 우린 조길제법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조길제법을 쓰려면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랬어? x의 개수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느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나누기 x 플러스 3을 한 걸 구할 거야. 나누는 수를 2분의 1배 했죠? 나누는 수를 2분의 1배 한 이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고 거기서 몫에다가 손을 대서 이것의 목과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조길제법 써봅시다. 1, 3, 2, 마이너스 1을 나눕니다. 마이너스 3으로. 는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3이니까. 그지? 그러면 그대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주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주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줍니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은 요 초록색으로 풀었을 때의 몫이 여기가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라 그랬으니까 몫은 x제곱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풀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 전에 가르쳐줬던 거, 그 전에 가르쳐줬던 몫의 배수의 역배수가 아니 나누는 수의 배수의 역배수가 몫의 배수다라고 하는 이거를 암기를 한 친구들은, 외운 친구들은, 아 그러면은 이거를 풀면 이 녀석의 몫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2분의 1배 했기 때문에 몫은 2배가 되어야 돼서 2x제곱 플러스 4고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암기한 친구들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우린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기하지 않고 찾는 능력이 더 좋은 능력이에요. 왜냐면 엄청 고난이도의 문제에서는 저거 암기한 걸로 안 풀리거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암기하지 않고 요 빨간색의 목과 나머지를 찾는 법을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이 녀석을 가지고 검산식을 세우는 거야.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가 7이 된다.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지?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고칠게.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구한 것의 2배잖아. 그럼 몫은 2분의 1배가 돼야 돼서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구해야 되는 게 2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있는 걸 보고 할게요.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주어져 있는 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가 아니라 2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x 플러스 3을 2x 플러스 6이다라고 그냥 적어줘. 그냥 적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적으면 사실 식이 변했잖아. 그래서 원래 녀석으로 돌아갈 수 있는 2분의 1을 밖으로 빼주고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7이다라고 고쳐 적어요. 이렇게. 그럼 되죠. 그랬을 때 2x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다라고 해주면 이 녀석을 2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라고 하는 이 녀석이 뿅 하고 나타난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간단한 실수를 한 건 뭐 때문이냐면 선생님은 항상 이 모든 문제를 다 이 방법으로 사실 풀어요. 저거 나는 외워가지고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어떤 간단한 암기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들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정도 복잡한 문제, 나머지 정리는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 출제가 될 건데 그거를 그냥 단순 암기로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낸다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꽤나 어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요 방법이 너희들에게 더 익숙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새로운 목과 새로운 나머지를 찾아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밑에 문제 봅시다. 94번.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고
그 다음에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9일 때 a랑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직 여러분들이 초보기 때문에 한 번만 써줄게. 자, 어떤 거 써주겠다는 거냐면 검산식을 써주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라는 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q1이라고 하면 더하기 나머지 1이 된다. 요 식이 첫 번째 식에서 검산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녀석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마이너스 1을 왜 대입하냐? 우리 나머지 정리 배우고 나서부터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몫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3는 1이다라는 식이 나와. 이렇게. 요거 하나. 자,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 필요하겠지. 연립해 주려면. 자, 이제 두 번째 식에서도 검산식을 써줄 수가 있어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라는 식은 x-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q2라 그러면 q2 플러스 나머지 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에다 x에다가 뭐 대입해 줘야 되겠어? 뭐 넣어야 될까? 그치, 3 넣어야겠지. 잘했어요. 그러면은 27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3는이 되고요. 요거 싹 다 0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는 9다 라고 하는 a와 b와 관련된 식이 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자, 얘랑 얘를 연립하셔서 a는 마이너스 2고 a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다를 찾아주시면 돼요. 연립은 할 줄 알잖아. 그지?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 정도는 생략했으면 좋겠는 거야? 요 과정. 머릿속에 들어는 있어야 돼. 하지만 저거 정도는 생략을 해서 그냥 바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야지. 그럼 1이니까. 이거 여기다가 3 넣어야지. 그럼 9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5번. fx를 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자, fx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를 x 플러스 4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가 나왔대요. 근데 두 번째로는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더니 그때의 나머지가 7이다가 나왔대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진짜로 구하라는 건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잖아. 자, 여기까지 문제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x 플러스 4의 나머지 줘놓고 x 마이너스 3의 나머지를 줘놓고요.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3을 곱한 것의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지?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은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선생님이 나누는 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f가 있고 여기에 나누는 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가 r이 돼 있으면은 a의 차수보다 r의 차수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는 반드시 작아야 돼요. 그럼 얘 봐봐요. 지금 얘가 몇 차로 나누고 있냐면은 얘가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 말은 요 나머지는 몇 차식이라는 거냐면 1차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나머지를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놓을 거냐?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볼게. 다시 위로 가서 fx를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힌트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f 함수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 돼야 된다라는 걸 뜻하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다라는 것은 f 함수에 플러스 3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7이 돼야 된다라는 걸 뜻하지. 그지? 자, 이제 요 세 번째 것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요 세 번째 역에서 만들어지는 식은 fx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그때 몫이 뭔지 모르니까 몫을 qx라고 합시다. 거기에 나머지 ax 플러스 b를 더한 것이 이게 검산식이야. 마지막 것의 검산식. 그지? 항상 나머지 정리는요. 지금처럼 두 개 힌트 주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해요. 항상. 두 개 힌트 주고 마지막에 그럼 그 마지막에 구하는 것의 검산식을 적어주는 것이 쉬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고요. 어려운 문제에서는 위에 아래 다 적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았는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누구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Q 이 새끼는 우리가 나누기가 싫으니까
Q는 죽여야 돼. 그럼 Q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몽땅 다 0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X의 값은 마이너스 4와 3이죠. 그죠?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주면 F-4는 요거 다 0으로 가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는데 F-4는 위에서 마이너스 7이다라고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주면은 좌변에 F3은이 되고요. 우변에 이게 0으로 가니까 싹 다 0으로 죽고 여기다가 3 대입해주면 3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F3은 우리가 위에서 7이다라고 찾았으니까 는 7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요 A랑 B와 관련된 요 식을 연립하셔서 A가 B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A는 2가 나오고 B는 1이다가 나와요. 자, 이렇게 A랑 B값을 찾아줬으면 나머지 찾아라.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RX, 자, 나머지는 EX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나머지 정리는 니네가 시험 보러 갔을 때 시험 문제 한 20문제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3문제 정도 사용이 될 거예요, 실제로. 뭐야, 마약해? 응? 그좀 어떻게 그 깽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건데 종이다 대고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그만큼이나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96번 문제 볼게요. 자, 96번 보시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x가 아니라 xfx-2를 x-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아봐라 라는 게 문제예요. 그지? 자, 지금 여기 받아 있는 이 x 곱하기 fx-2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여기 위에 있는 이 단일함수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일함수예요. 단일함수.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요 x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한 거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저기다가 4를 대입해주면 나머지는 4 곱하기 F2가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답이 4 곱하기 F2가 되는데 위에서 받은 힌트가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데 이 나머지 3은 바로 F2야. 그지?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F2가 바로 나머지가 3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F2의 값이 3이다라고 하는 걸 찾았기 때문에 요 밑에 F2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정답은 12다. 이렇게 풀어주면 금방이죠. 뚝딱입니다. 뚝딱.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7번. 자, 97번 문제를 풀려면 칠판 한 판이 다 필요할 거예요. 97번 별표. 97번 선생님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네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뽑아보세요. 그러면은 95번. 자, 95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뽑아보세요. 그러면 97번. 이렇게. 근데 95번도 그렇고 97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식화된 풀이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너네 그런 풀이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아직 2차 함수 안 배웠지? 배웠나? 2차 함수 배웠지? 자, 2차 함수의 일반형 받으면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과 위보라볼 정도 찾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추계방정식도 찾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걸 아니까. 그치? 그래서 95번 문제도 그렇고 97번 문제도 그렇고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녀석들인데요. 95번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95번은 어떤 문제를 푸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97번은 더 어렵게 못 만듭니다. 절대 이거 더 어렵게 못 만들어요.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더 어렵게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서 97번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처음에 한 번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거야. 잘 봐. 자,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는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d일 때 a, b, c, d의 값을 찾아라 라고 합니다. 그죠? 앙소띠 칠판 봐야지. 응? 왜 찬영이 무릎팍을 보고 있어요? 왜 허공을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많아졌어? 너가 응원하는 짱깨팀이 졌어? 너가 응원하는 짱깨팀이 졌어요?
그건 아니야? 어. 자, 볼게요. 자, 요 녀석은요,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렇게 풀면 다 풀려요. 지금부터 봅니다. 이 녀석을 일단 근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줄 건데, 여기 왼쪽에 적는 방법대로 절대 여러분들은 풀지 말고요. 내가 여기 오른쪽에 풀어주는 방법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 녀석을요, x 플러스 1로 다 묶어볼게요, 식을.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c까지 묶이고 플러스 d가 따로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요거가 나누는 수다. 저 녀석을 나누는 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랑 곱해져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지. 그러면 우리는 조길제법을 씁니다. 자, 이렇게 묶음 있을 땐 무조건 조길제법이야. 알겠지? 자, 근데 조길제법을 쓸 때 있잖아. 저기가 지금 차순, 내림 차순으로 썼을 때 세제곱, 2제곱하고 1차 항이 없잖아. 그러면은 니네 이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할 때도 없는 항은 그 자리 비워놨잖아. 그것처럼 조길제법도 없는 항에다가 0을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 지금부터 2, 그 다음 개수 1, 그 다음 개수 0,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게요. 알겠죠? 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d래요. 나누는 수가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됩니다. 는 0이 되게 만드는 x의 값. 그러면 2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뭐예요 이거? 자,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여기가 나머지인데 얘가 d야. 신기하죠? 자, 그러면 요 초록색 몫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초록색 몫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록색 몫이야.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면 이만큼을 또 떼올게요. 자, 저 목 속에서요, 다시 x 플러스 1로 묶으면 a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더하기 b가 묶이고 플러스 c가 생깁니다. 그치? 그러면 몫으로 나온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누는 수로 해주면 그때 이만큼이 몫이 생기고 그때의 나머지가 c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얘들아, 세로로 나누는 방법보다 조길제법의 압도적인 편리함이 여기서 나타나.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몫을 다시 한번 x 플러스 1로 나눈다라는 꼴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이걸 쳐주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또 적어주세요. 그러면 2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면 이때 얘가 나머지인데 얘가 c다 이거야. 자, 그러면 저 빨간색 몫은 또 누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빨간색 몫이다 이거야. 자, 근데 이 빨간색 몫을 내가 이렇게 보자 이거야. a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b일 때 이때 이 녀석이 나누는 수고요. 얘가 몫이고 앞뒤가 바뀌었지만 자, 얘가 나머지다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몫을 한 번 더 나누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2 내려오고 곱해가지고 올리고 더하면 마이너스 5일 때 요 나머지가 세 번째 나머지 b다 이거야. 그리고 그때의 몫이 a인데 얘가 그때의 몫이잖아. 얘가 a다 이거야.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d, c, b, a 순서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선생님이 여기 왼쪽에 적어놓은 건 절대로 이렇게 풀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일 뿐이고요. 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이 몰라도 돼요. 이만큼. 이거 몰라도 돼. 이해를 한번 했으면 이제 잊어버리세요. 머릿속에 괜히 넣어놓고 용량만 차지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여러 묶음으로 나누기가 연속적으로 있을 때 그때 그냥 x 플러스 1로 조길제법을 계속 써주는 거야. 계속. 첫 번째 조길제법 쓰면 처음 나머지가 맨 뒤에 있는 d다. 그 다음 조길제법 쓰면 그 다음 나머지가 그 앞에 있는 c다. 그 다음 조길제법 쓰면 그 다음 나머지가 그 앞에 있는 b고 마지막에 있는 몫이 a다. 이것만 기억하면은 그냥 조길제법을 여러 번 계속 써주면 뒤에서부터 계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풀이를 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게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되게 어려운 형태인 건 맞아요. 어려운 형태인 건 맞지만 푸는 방법만 기억을 하고 있다면 너네가 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고등학교에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 어려운데 누구나 푸는 문제. 뭔 느낌인지 알아? 응? 어려운 문제인데 누구나 푸는 문제. 고등학교 때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어려운데 누구나 푸는 문제. 알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9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95번도 연습을 좀 충분히 하면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하긴 하지만 누구나 푸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별 하나짜리들 중에서 어디 보자. 자, 101번 볼까요? 101번. 101번 문제 보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f 함수에 1 대입한 거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f 함수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건데 이 두 개가 서로 같다 이거야. 이 녀석이 f 함수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1을 대입한 1 빼기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3이랑 마이너스 2를 대입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랑 서로 같다라고 해서 a 값 찾아주면 끝나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105번 문제 볼까요? 105번. 자, PX에서 라면 많이 사 먹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내가 저 새끼 존나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너희들도 어차피 거기 갔다 와봐라. 이런 얘기 하게 된다. 어? 공익할 거야? 진짜 갓 공익? 부럽다. 난 공익 되면은 나도 공익하고 싶었는데. 너도 이빨 뽑을 거야?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유명한 그분처럼? 너도 발치할 거야? 야, 근데 이빨까지 뽑아가면서 안 갈 곳은 아니야.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재밌어요. 시간 낭비일지 아닐지는 본인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좀 시간 낭비한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px는 x-2를 인수로 갖고 아까 배웠던 표현이죠. x-2를 인수로 갖고 자,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P2가 0이라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죠? P2가 0이다. 그래서 PX다라고 하는 녀석이 PX라는 녀석을 인수분해를 하면 X-2하고 어떤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또 얘가 뜻하는 것은 뭘까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p 마이너스 1이 3이다 라고 이렇게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 두 가지 힌트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힌트 항상 두 개 주고 마지막에 진짜 배기를 꺼낸다고요. p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나누는 수가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식의 일반식인 ax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검산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어떤 검산식이 나오냐면 자, p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다라고 하는 검산식이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풀지? 라고 고민을 할 때 이 녀석을 이렇게 싹 째려보면은 얘가 이것과 어디 갔어? 이것의 곱이죠. 그죠? 저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 얘들아? 이 문제가 우연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그게 아니야. 선생님들이 의도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px라고 하는 녀석을 인수분해 해주면 자, x-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qx 들어있는 항 없애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0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x에다가 뭐를 대입을 해줘야 되니? 2를 대입을 해줘서 p2는 그래서 이거 다 0으로 사라지고 2a 플러스 b 우변에 남는데 p2는 아까 0이다라고 했으니까 는 0이다라고 식 하나 세우시고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p 마이너스 1은 또 요것도 다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p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는 3이다라고 해서 요거 연립해서 a랑 b 찾으면 거기에 a랑 b를 어디 갔어? 여기 요 a랑 b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거야. 알겠죠? 뭐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별 하나짜리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4번 정도 볼까요? 124번 한 문제만 더 해보자. 124. 자, 4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a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c. 자, 이게 성립한대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묶음으로 지금 계속 곱해주고 있는 형태죠. 그죠? 그러면 조길제법으로 풀으라 그랬죠.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적고요. x 마이너스 1로 계속 나누고 있는 거니까 1 적습니다. 그러면 4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면 얘가 맨 뒤에 있는 c야. 그지? 한 번 더 나눠 1로. 그러면 4 내려오고 곱해서 올리고 더하고 얘가 나머지인데 그럼 그 앞에 있는 b야. 그럼 요거 하나 남았지? 그럼 얘가 a야. 이렇게 찾자 이거야. 알겠죠?